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일주일 동안 8단원 홍계월전이라고 하는 고전소설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서사문학의 연속성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한국 문학에 반영된 당대의 사회상을 이해하는데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영웅의 일대기 구조에 초점을 맞추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에 선물이라고 쓰여 있어서 혹시 설렜나요? 선생님이 좋은 시 한 편을 선물로 주려고요. 내가 사랑하는 손택수 시인의 쓰다듬기라는 시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강아지를 쓰다듬어 주었는데 기분이 좋아진다. 누가 내 머리를 쓰다듬은 것처럼. 나무를 바람이 쓰다듬고 있는데 기분이 좋아진다. 가만히 난 지켜보고만 있는데도.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나요? 기분이 우울하거나 마음이 불편할 때 자기가 행복해지는 방법, 기분이 좋아지는 방법을 스스로 찾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손택수 시인이 말하는 것은 쓰다듬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분이 좋아지는 데는 일단 누가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 기분이 좋겠지요. 그런데 사실은 사람들이 내 머리를 잘 쓰다듬어 주지 않지요. 그럼 그거 이외에도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맞아요. 내가 다른 것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게 있겠죠. 또 하나는 뭐도 있겠어요? 나무를 바람이 쓰다듬는 것처럼 누군가가 누군가를 쓰다듬는 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기분이 좋아진대요. 그러고 보면 지금 우리는 3가지를 배웠어요. 기분이 좋아질 수 있는 방법. 뭐가 있다고요? 누군가가 나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것, 내가 누군가를 쓰다듬어 주는 것, 또는 누군가가 다른 누군가를 쓰다듬어 주는 것을 바라보는 것. 우울할 때 어떤 것이라도 한번 실행해 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홍계월전은 고전소설이라고 했죠. 그러면 고전소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 서사문학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 살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사라고 하면 등장인물이 특정한 시간적, 공간적 배경 속에서 사건을 전개시켜 가는 것을 서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비슷한 것은 말하자면 이야기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럼 서사문학이라 하면 이야기문학이다 라고 말하면 가장 비슷한 말입니다. 이야기문학의 전개 과정은 우리나라 삼국 이전에는 설화의 시대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설화란 무엇을 말하는 거죠? 네.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모든 이야기를 총칭해서 설화라고 하지요.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인 민담, 비범한 인간들의 이야기를 다룬 전설, 또 신들의 이야기를 다룬 신화, 이런 것들을 총칭해서 설화라고 하지만 설화는 자연 발생적인 흥미롭고 재밌는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랬는데 고려시대에 이르면 의도를 가지고 창작을 하게 되는데 그게 가전체입니다. 가전체란 가짜 전기문 형식의 글이다라는 이야기인데 예를 들면 동전을 사람처럼 의인화해서 그 일대기를 그려요. 일대기는 전기문이죠. 전기문의 형식으로 써서 인간들에게 교훈을 주고자 하지요. 교훈을 주는 것, 의도를 갖고 인간에게 교훈을 주고자 의도적으로 창작된 것. 이래서 소설이라고 하는 픽션이라고 하는 갈래에
한 발짝 다가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조선시대에 이르러 드디어 소설 문학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대에 이르러서는 서양 문학 이론 또는 작품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현재와 같은 소설의 형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것을 현대소설이라고 하죠. 그러면 고전소설은 어떤 것인지 현대소설과 비교를 하면서 그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전소설의 특징 살펴보도록 할게요. 소설을 이루는 요소들은 어떤 게 있죠? 등장인물이 어떤 시간적, 공간적 배경 속에서 사건을 진행시켜 나가는 거죠. 이것은 내용을 이루는 거라고 할 수 있고, 이 내용을 어디에 시점 구성 문체라는 형식에 담아서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를 전달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소설이라고 하고, 인물, 사건, 배경, 시점 구성 문체, 주제 이런 것들은 그러면 소설을 이루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요소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볼 것인데, 이것들은 우리가 작품을 감상할 때 살펴봐야 될 주요한 요소들이고, 또 교내 시험이나 수능에서도 주요하게 이 부분을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개념들 이해해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고전소설의 인물은 제자 가인형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주인공들은 하나같이 남자는 재주 있고 여자는 아름다워요. 그래서 제자 가인형이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전형적이다 라는 표현을 써요. 전형적이다는 그 집단이나 직업이나 계급을 대표하는 성질을 잘 갖고 있는 존재,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선한 인물 하면 흥부, 악한 인물 놀부, 뭐 이런 식으로 전형적인 인물이지요. 현대소설에서는 어떤 것을 추구할까요? 네, 개성적인 인물을 추구합니다. 전형적인 인물은 구태의연해, 재미없어,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건은 고전소설에서는 비현실적 사건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옥에 가서 옥황상제하고 토론을 한다든가, 또는 죽은 여인과의 사랑을 그린다든가, 이런 거 비현실적이죠. 그리고 우연적인 사건 전개가 많아요. 사건 전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매우 우연히 만난다든가, 꿈속에서 사건 전개의 핵심적인 내용을 꿈을 통해서 제시를 한다든가, 이런 것 우연적인 사건 전개죠. 이런 것은 현대 소설에서는 꺼리는, 지양하는 사건 전개예요. 현실 세계에서는 현실적인 것 또는 우연적인 것과는 달리 인과적인 사건 전개를 원하죠. 말하자면 어떤 결과가 있으려면 결과가 되기 전에 충분하게 원인을 제공을 해서 그 결과에 이르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땅하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개연성이 있다라고 하죠. 개연성이 있는 사건을 전개해야 독자들이 작품 속으로 감정이입을 해서 몰입을 하게 되고, 몰입을 하고 작품을 받아들여야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독자들에게 흡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배경은, 고전소설은 중국을 배경으로 한 것이 많고, 또 비현실적인 배경도 많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지옥을 배경으로 한다든가, 저승을 배경으로 한다든가, 혹은 지하국 세계를 배경으로 하는 것 등이 많고, 현대소설에서는 비교적 현실적인 배경 설정을 추구하지요. 그래야지, 현실적인 배경을 제시해야지 그럴 법하게 되지요. 개연성 있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시점은, 고전소설은 99% 정도는 거의 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작가가 사건의 전모를 전부 알고 인물의 심리나 감정,
의식을 다 알면서 서술해 가는 특징이 있다면 현대 소설에서는 작가가 자고자 하는 주제를 가장 적절하게 전달할 수 있는 시점을 선택하지요. 1인칭인가 3인칭인가 또는 등장인물의 심리까지 알고 있는가, 그렇지 않고 외부 관찰에서만 전달할 것인가, 주제에 따라서 그 주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시점을 선정해서 쓰지요. 그래서 다양한 시점들이 있죠, 현대소설은. 그 다음에 구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일대기적 구성이 많아요. 일대기적 구성은 뭐지요? 네,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과정을 다루죠. 이런 것을 뭐라고 해요? 전기문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전기문. 그래서 고전 소설 보면 이름이 전자가 많이 들어가요. 흥부, 놀부, 전, 장기, 전.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소설도 홍계월, 전. 전하면 일대기를 다루고 있는 소설이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건 전개를 보여요. 주로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적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걸 다른 말로는 순행적 구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평면적 구성이다 라고도 얘기합니다. 현대소설은 어떻죠? 다양해요. 이것도 순행적으로도 다루고 역순행적으로도 현재를 다루다가 과거 회상으로 과거를 갔다가 다시 현재로 오고 뭐 이런 형태, 또는 입체적인 것도 많이 보이죠. 뭐 액자식 구성 등 아주 다양한 구성을 보입니다, 작품마다. 그다음 문체 볼까요? 문체는 문어체를 주로 사용해요. 문어체란 문장에서 사용하는 어투를 그대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예를 보면 뭐뭐 하니라, 그럼이라, 저럼이라, 뭐 이런 표현들.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한문을 주로 사용했었기 때문에 소설 속에 한문적 어투 또는 한문 표현이 매우 많지요. 한자어 표현도 많고요. 그리고 서술상의 특징 중에 주요한 특징으로 어떤 것이 있지요? 편집자적 논평이라는 표현상의 특징이 있습니다. 편집자적 논평은 무엇을 말하는 거지요? 편집자가, 다른 말로 하면 서술자가 자기는 등장인물도 아니면서 등장인물이나 사건에 대해서 자신이 직접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거나 평가를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현대소설에서는 그런 편집자적 논평이나 서술자 개입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지양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현대소설에서는 어떤 문체적 특성이 있을까요? 구어체, 말로 하는 어조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개성 있는 문체를 추구를 해요. 작가마다 개성 있는 문장을 구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주제는 교훈적이고 윤리적인 것이 많고, 그래서 권선징악,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치하는 주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는 보통 뭘로 되지요? 네, 행복한 결말을 주로 보이지요. 현대소설은 당연히 다양한 결말을 보입니다. 주제도 다양하고요. 이러한 소설적 특징을 이해하면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계월 전 작품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동영상을 보고 전기수가 조선 후기 서사문학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기수란 예전에 이야기책을 전문적으로 읽어주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동영상 볼게요.
전기수에 관련된 동영상 재밌게 봤나요? 조선 후기에 소설을 읽어주고 일정한 보수를 받던 직업적인 낭독가였지요. 그들은 낭독을 하는 가운데 내용을 재창작할 수도 있었고 상황에 따라서 장면을 극대화하거나 축소할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자를 모르는 사람도 문학을 접하고 향유할 수 있게 해서 조선 후기 소설의 보급과 향유층 확대에 크게 기여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작품 감상과 이해 활동에 들어가기 전에 해야 될 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네, 새로운 낱말 익히기지요. 음, 모든 글은 사실은 낱말에서부터 시작되지요. 낱말들이 모여서 문장을 만들고 문장이 모여서 문단을 만들고 문단이 모여서 글을 만드니까. 그래서 낱말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정확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낱말 꼭 익히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고전소설은 조선시대에 사용되던 언어, 낱말들이 그대로 있어서 특히 더 어려워요. 그래서 선생님의 학습지에 교과서 날개에 있는 낱말을 정리해 두었으니 여러분들이 틈틈이 확인하고 내용을 채우고 낱말을 익히기 바랍니다. 어디까지지요? 네, 여기 결백해 여기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이 소설은 당연히 길겠지요. 교과서에서는 일부분만 나왔겠고요. 그래서 이 작품의 전체 줄거리 파악 활동이 필요해요. 전체 줄거리를 읽고 이 소설의 주요한 특징인 영웅의 일대기 구조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읽어주려 했는데 여러분 지루할까봐 동영상 자료를 통해서 소리를 들으면서 학습지에 있는 핵심 어들 괄호 넣기를 하면서 전체 줄거리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파악이 다 끝나면 영웅의 일대기 구조 함께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고전소설 스토리텔러 곽동훈입니다. 오늘의 소설은 남성을 압도한 여성 영웅 이야기 홍계월전입니다. 중국 명나라 때 안녕하세요. 고전소설 스토리텔러 곽동훈입니다. 오늘의 소설은 남성을 압도한 여성 영웅 이야기 홍계월전입니다. 중국 명나라 때 사람 홍무와 그의 아내 양씨에게는 자식이 없었는데요. 어느 날 상서로운 꿈을 꾸고 딸 개월을 얻습니다. 곽도사는 개월이 5살에 부모와 이별하고 18살에 재회를 하며 관직에도 오를 것이라 예언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 홍무는 딸 개월을 사내 아이처럼 키웁니다. 개월이 5살 되던 해 난이 일어나 아버지와 헤어지고 수적 맹기를 만나 강물에 던져지며 어머니와도 이별합니다. 물에 떠내려가던 개월을 여공이라는 사람이 구해줍니다. 여공은 개월의 비범함을 보고 자신의 아들 보국과 함께 개월을 친아들처럼 키웁니다. 이름도 형국이라고 고쳐 부르죠. 개월은 자신의 운명을 예언했던 곽도사로부터 글과 무예를 익히고 술법과 지략을 배우는데요.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나는 뛰어난 면모를 보입니다. 개월이 15살 되던 해 과거 시험을 보는데요. 개월은 상원으로, 보국은 부장원으로 급제합니다. 나라에 다시 난이 일어나자
개월은 원수로 보국은 중군대장으로 출전하여 승리를 거둡니다. 도망가는 적장을 뒤쫓아 벽파도까지 가게 된 개월은 그곳에서 어릴 적 헤어졌던 부모와 운명적으로 재회합니다. 어느 날 병을 얻게 된 개월. 개월을 아끼던 천자는 어이를 보내서 진맥을 하게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개월이 여자임이 드러나게 되죠. 개월은 부모를 찾기 위해 남자로 살 수밖에 없었던 사연을 털어놓으며 벌을 청합니다. 하지만 개월의 능력을 높이 샀던 천자는 그녀를 용서하고 보국과의 혼인을 주선하죠. 여인이 된 개월의 아름다운 모습에 보국은 놀라지만 자신보다 지위가 높고 능력도 뛰어난 아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보국의 애첩을 개월이 군법으로 다스리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더욱 깊어집니다. 그러던 중 오왕과 초왕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천자는 개월을 불러들여 대원수로 전장에 나아가게 합니다. 남편 보국은 중군대장, 즉 아내인 개월보다 낮은 지위로 출정하죠. 공을 세우던 보국은 여세를 몰아 공격하지만 적의 꼬임에 빠져 그만 죽을 위기에 처하는데요. 이때 짜잔! 개월이 나타나서 구해줍니다. 또한 황성으로 침입한 맹길에게 붙잡혀 있던 천자도 개월이 구해냅니다. 개월은 자신이 어린 시절 강물에 던져졌던 아이를 밝힌 후 맹길을 처단합니다. 오왕과 초왕의 항복을 받고 돌아오던 보국은 모습을 맹길처럼 바꾼 개월과 대결을 하게 되는데요. 싸움에서 지고 위기에 처하자 개월을 애타게 찾죠. 자신과 겨룬 사람이 맹길이 아닌 개월임을 알게 된 보국. 결국 개월이 자신보다 훨씬 뛰어나며 자신이 개월을 의지하고 있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개월은 대장군의 자귀를 받고 보국은 승상이 됩니다. 둘은 자식을 낳고 행복하게 살며 대대손손 부귀영화를 누렸답니다. 개월의 둘째 아들이 성을 여씨에서 홍씨로 바꾸고 외가의 대를 이어간다는 내용도 있는데요.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내용이었을 겁니다. 여기까지 시대를 초월한 여성 영웅 이야기 홍개월전이었습니다. 영웅의 일대기 구조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맨 먼저 영웅이 될 만한 인물은 혈통이 고귀해야 되겠죠. 고귀한 혈통을 태어나야 돼요. 두 번째는 보통 사람처럼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다가 응애야 하고 태어나는 이런 비정상적인 출생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알로 태어나기도 하고 또는 날개를 달고 태어나기도 하고 이게 다양한 모습을 보이죠. 이것처럼 상식적이지 않고 정상적이지 않은 비정상적인 또는 기이한 출생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주인공은 매우 비범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보통 인과는 다른.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좋은 혈통에 특이한 출생에 비범한 능력을 가진 특별한 인물이 태어났음을 감지할 수 있죠. 특별한 인물이 태어났구나. 요것. 그 다음에 이 인물은 어떻게 한다고요? 어려서 버려지거나 죽을 고비를 넘기게 돼요. 이것을 어려서의 위기다 또는 1차 위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 아이일 때 버려지면 아이 스스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 어려서의 위기는 반드시 조력자가 나타나죠. 그래서 그 아이를 구출하고 양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성장한 이후에
큰 위기를 만나게 되고, 이 위기는 큰 위기니까 보통 사람들이 극복할 수 있는 위기면 안 되겠죠? 왜? 이 주인공은 영웅이니까. 영웅은 사회 전체와 관련된 위기 또는 국가가 망할 만한 그 크기의 위기, 이런 위기를 만나야 그 위기를 드디어 어떻게 해서 극복하고 위대한 업적을 달성한 자, 그를 우리는 영웅이라 할 만하겠죠. 그래서 성장 후의 위기는 보통 난리, 전쟁, 요 정도 수준의 위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인물인 거죠. 그래서 그 인물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영웅이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단순화시켜 볼게요. 영웅의 일대기 구성을. 일단 이렇게 특별한 역량을 가진 인물이 태어나요. 그래서 어려서 위기를 만나고 이 위기를 어떻게 해요? 극복해요. 그리고 커서 위기를 만나요. 그리고 그것도 어떻게 해요? 극복해요. 그 위기와 고난을 극복한 인물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한다? 영웅이라고 한다. 보통 사람들은 어떻던가요? 조금만 큰 위기이면 극복해요? 바로 절망하고 도망하고 회피하고 이러게 되지요. 그래서 큰 위기와 고난을 극복한 인물을 우리는 영웅이라고 한다. 홍계월전도 여성 영웅의 일대기를 다루고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읽은 전체 줄거리를 바탕으로 해서 홍계월전이 왜 영웅의 일대기 구조라고 하는지, 고귀한 혈통은 어떤 건지, 비정상적인 출생은 무엇인지, 이것을 가로 안에다가 각자 분석을 해서 채워 넣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학습지를 구글 폼으로 학습지를 보낼 터이니 거기다가 써서 제출하는 것으로 오늘의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숙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제출하고 내일 즐거운 얼굴로 만나요. 안녕.